오늘은 영화 가을의 전설 명대사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95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1차 세계대전 즈음의 미국 서부를 배경으로 브래드 피트와 앤서니 홈킨스가 주연한 영화로 유명한데요.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이는 크고 분명하게 자신의 내부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들리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미치거나 전설이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오후 3시에 서울의 소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면서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뉴스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미래통합당을 보면서 참으로 가증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고발을 하건 말건 서울의 소리는 내면의 음성을 들으며 들리는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참 언론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저 저희는 관종도 아니고 전설이 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언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서울의 소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민경욱, 당신은 다시 지옥으로 갈 것이다. 컷오프됐던 미래통합당 민경욱이 경선에서 승리, 인천 연수울 지역구 통합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합니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4일 오후 인천 연수울 지역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민경욱이 55.8%의 지지를 모아 승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경욱의 컷오프 배경으로 그 막말 이력을 꼽기도 했습니다. 민경욱의 경제에 있던 민현주 의원은 눈물까지 보이며 도로 친박당이 됐다는 말로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경욱의 막말 때문에 제가 그 인간의 응징을 무려 4번씩이나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19가 5.18 그리고 전태일 열사의 분신한 것을 김일성의 지력이라는 말로 모독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가 경선을 통과했다고 해서 마치 국회의원에 당선이나 된 것처럼 기뻐하는데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그는 4월 16일이면 분명히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은 분명 민경욱에게는 지옥의 날이 될 것이니 지금이나마 짧게라도 기쁨을 누리십시오. 인천 연수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에 지인이 있는 국민 여러분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인사가 바로 민경욱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반드시 그를 낙마시켜 버립시다.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 장차관 급여 반납 30%, 민주당 50%, 통합당은 10%만 문재인 대통령과 장차관급 강요 전원이 월급 30% 반납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 대응에도 힘을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이 세비 반납을 시작한 데 이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세비 50%를 반납하기로 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세비 반납 10%를 약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종 수당과 경비는 제외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세비는 월 1천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월급에서 10%의 금액은 1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직자들의 급여나 세비 반납이 강요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이 어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도 반대하고 세비 반납도 눈치 보기식으로 흉내만 내는 저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저들에게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수빈 일베라는 고고 동창생 증언 쏟아져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슈빈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조슈빈의 신상이 공개된 지난 23일 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슈빈 동창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글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조슈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졸업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는데요. 조슈빈이 고등학교 시절 극우 일배 성향을 보였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조슈빈에게 성착취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자들에게 강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나와서 반성한다는 보장도 없고 감옥에서 평생 썩었으면 좋겠다며 말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응징을 가했던 의협회장 휴대진이라는 자도 일베 극우 성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유해방군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그 단체가 바로 서북청년단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극우 일베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슈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베가 제 정신이 아니듯 박사방 같은 것들도 제 정신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26만 명의 회원을 모집해서 가입비와 관람비 명목으로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의 회비를 받은 것입니다. 혹시나 박사방에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은 없는지 윤석열의 졸개들은 없는지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장비 거절했던 덴마크 다시 도와달라. 덴마크가 한국 코로나19 검사 장비 공급을 제안했으나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덴마크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4개 업체가 2주 전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천 개를 제공하겠다고 공식 제안을 했지만 이를 덴마크 정부가 괜찮다며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한국 코트라의 관계자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이 같은 자신감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덴마크는 지속적인 진단 장비 부족을 겪었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검사가 거부됐습니다. 최악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자 덴마크의 국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한편 덴마크 정부는 한국 정부의 제안 거부는 치명적 실수라며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덴마크 정부가 달라고 요청을 해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미 유럽 각국에서 대한 물량 요청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과학은 이미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명품이 된 것, 이것을 모르는 이들은 미래통합당뿐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를 멈추시고 코로나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속이 타 들어가나 웬 헛소리.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서 정부는 대실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은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아닌 대구의 시민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세계적인 모범을 보였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 의료진이 잘한 것을 자기들 공으로 취해가서 방역 모범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뻔뻔하고 염치 없는 미래통합당 구성원들은 모두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세계보건기구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칭찬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만들어 놓은
방역 시스템을 대구 경북 시민들이 잘 따라줘서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시스템 없이 과연 어떤 국가가 이 위기를 제대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의료진들 역시 마찬가지로 질병관리본부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란 사실을 제대로 알고나 말하면 좋을 듯합니다. 조영시 수성에서 맞붙는 김부겸 의원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똥줄 타는 모양인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국회의원식이나 된 사람이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말을 뱉으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 말을 가려서 하고 팩트만 전달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초심이 또다시 응징 들어갑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